캠프는 나중에 꾸려야겠죠. 그렇게 캠프를 꾸리면은 이분들도 들어갈 거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인데 김종혁 조직부총장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캠프라는 게 있나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아직까지 뭐 정확치는 않은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모든 뭐랄까 그 가리킴이 그냥 출마를 하는구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듯이 그 예. 예상이 뭐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통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요, 본인과 뜻이 맞는 그런 최고위원 후보들 러닝메이트를 꾸려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측 최고위원회는 누가 나설지도 관심인데요.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장동혁 의원,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이죠. 김형동 의원 비서실장을 맡았었습니다. 박정아 의원 대변인 했었고요. 김예지 의원,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번 그런 케미를 강조했던 분이고 비례대표 후보로는 또 이례적으로 재선을 한 그런 분입니다. 한지아 의원도 비대위원 출신이고요. 정성구 고동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영입을 해서 이번에 의원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 서울주한 변호사님. 네. 지금 이런 분들이 왜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느냐 하면요.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준석 대표 때 최고위원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그때 용산의 요구로 사퇴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사퇴하면서 비대위로 전환됐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측 사람들을 대거 최고위원으로 넣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만 전당대회 나가서 당선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외부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버티겠다라는 준비를 상당히 치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당헌 당규 개정 사항 중에서 저는 이것도 고쳐야 한다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이건 4명, 그러니까 이건 당대표의 어떤 거리사항이라든지 어떤 다른 외적 요인 하나도 없이 그냥 최고위원 4명만 짝짝꿍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비대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안정적인 비대위 어떤 그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는데 당시에 이것은 어찌 보면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 저는 악법이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지금 개정될 줄 알았어요. 이걸 삭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단 없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대표가 자기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러닝메이트 개념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대로 하는데 뭐 최고위원이 예를 들어서 2-3명이 아니 4명이 사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비대위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가 없는데 저는 이거 차제에는 저는 이 규정은 저는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어찌됐든가 이번 선거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위원 후보 러닝메이트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뜻을 같이 해서 당의 운영이 효율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규정 자체가 저는 좀 많이 앞으로는 삭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러닝메이트로 거론되는 분들,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분들요.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아주 케미를 이루었던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팀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실무를 담당하실 장동혁 의원이십니다. 우리의 김예지 의원이십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한동훈 위원장님과 사진은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하 동훈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오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거 기능력 잘못되면 큰일이네.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앞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걷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안내견과 함께 걷는 사람, 지팡이와 함께 걷는 사람, 그리고 휠체어로 걷는 사람. 이렇게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감동하는 거는 좀 후진 일인데요. 좋은 말씀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작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고르신 그런 예술 작품인데요. 최지현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최지현 작가는 장애 예술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셨겠지만 장애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최지현 작가님을 저에게 소개시켜준 분이 바로 우리의 김혜지 의원이셨고요.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살겠다는 반성을 좀 해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요, 후보 등록을 받는 시점,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다음 주 후반 그리고 그 다음 주 초반쯤 될 것 같은데 그 즈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쯤에 명확하게 좀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후보 등록하는 시점에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출마를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도 같이 호흡을 맞출 만한 분들이 출마를 동시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어떤 분들과 함께 출마를 같이 하실지 그 부분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에 열리니까요. 후보 등록일은 이번 달 한 24에서 25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인 정관님, 한동훈 러닝메이트 거의 세팅이 됐다고 봐야겠죠? 이 시점에서는. 지금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쨌든 1인 체제를 막기 위해서 뭐 2인 체제로 간다 아니면은 뭐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우군을 형성해 가지고 런닝메이트 하자 이런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용산이랑 뭔가 다시 화해해서 통합해서 약간 함께 가는 그림이 용산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모두 다 좋은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용산이랑 선긋고 우리들끼리 팀을 짠다? 이거 자체가 용산이랑은 절대 화해할 수 없다. 이런 또 메시지를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군요. 예,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 팀을 꾸리면은 오히려 용산들도 더 움츠려서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싸우는 이런 그 감정이 너무 격화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약간 우려됩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들이 용산과의 그런 갈등의 전초전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다수파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죠. 뭐 당원상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꼭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최고위는 당원상으로는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만장일치로 갑니다만 드물게는 의결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원활한 당 운영을 위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수파를 구축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를 구축을 하고 스크럼을 짜서 들어오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네. 그래서 갈등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확대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